내가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신대요. 이게 마치 저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이죠.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결속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굉장히 결속력 있게 잘했다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에서 또 그분들이 나와놨더니 분위기 좋아지면서 결속력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죠? 참 세상만사가 살아보니까요. 네. 꼭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신 데 봤는데 저분 대통령 당선된 것 같은데 저 당에서 그런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 그만큼 좋군요. 네, 분위기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자. 우리 꼭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자. 막 이게 이제 으쌰 이러고 왔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딱히 밝은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일본에 바로 가신 거 보니까. 저 흐뭇한 웃음은 뭐죠? 흐뭇한 건 아니고요. 김 대표님은 조금 이제 그 연차 내에 거의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바른정당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른정당답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지도부 뽑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한 달 이상 걸리는 전당대 이런 거 하고 앉아있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추대했죠.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여갖고 특히 이제 소위 당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주주 몇 명이 협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소위 김무성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뭐 이제 당직자 중에 지금 다 사퇴하고 남은 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인데 뭐 그중에 어떤 분들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안철수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소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있는 거죠. 아니, 주 원내대표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날 연차 내에도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예. K. 그랬는데. L이요? 그런 분이 검색해봐야 되겠군요. 하니까 이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지도부도 새로 싹 갈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이긴 당도 지도부를 교체하고 모두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니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데 아니 우리는 진정당인데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 체제라는 건 비상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비상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시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선거에 졌으니까 비상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선거에 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는 전당대회라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선거 직전에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1년 동안 비상체제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난센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김무성 전 대표는 무슨 의도인가요? 많은 경우에 이제 왜 그런 이정구 의원이군요. 왜 그런 의심을 말씀하시는지는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그죠? 하여튼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네. 맞군요. 근데 이제 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의 통상적인 의도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신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 룰대로 하면 여론조사 30에 당원투표 70으로 이제 누구도 누가 당선될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국민들 마음이니까. 네. 국민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는 소위 이제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사람을 찍어서 요 사람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거는 주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대주주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때 그런 이제 명분으로 그런 방식을 많이 들고 나오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김무성 개라고 해야 될까요? 김무성 개가 다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해서 김무성 의원님만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만 대주주인 경우도 있죠. 이게 좀 뭐랄까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일본에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차 내에서의 발언을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틀 동안 한 발언과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른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기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신의 계보는 또 다른 당에 가버렸고 그 다른 당으로 간 것이 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발판이 되기도 힘들게 대중적으로도 공격받고 있고 본인은 이 당에 남아있는데 이 당에는 또 대주주였었지만 지금은 대주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외소해졌다. 영향력과 지위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셨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당대당 통합 얘기 이종구 의원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화답하는 사람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그 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까 예전부터? 국민의당 일부 혹은 바른당 일부 내에서? 이종구 의원님 성격상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그 협의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할까요? 타이밍에서? 이제 뭐 보면은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죠. 이제는 새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아주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던 얘기죠. 심지어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합해서 한 100인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네. 기간이잖아요. 다른 당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을 여러 당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죠. 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해석들도 있죠.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호남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가 국민의당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 단단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종구 의원님 호남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게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참새들. 강남을 떠나서 호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해석도. 네. 그거 뭐 해석 중에 하나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해석도 하는 거겠죠. 네, 다들 왜 그러실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해석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세 당이 모여가지고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죠. 안 일어나죠, 절대. 아니, 그런 제안도,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약간 자기 그 본인만의 아젠다가 있나 본데, 그 저희가 이정구 의원과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왜 그러셨는지 하는 물어보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른정당도 이제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서도 만들고 부족했던 점들도 보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마지막 선전은 사실은 하늘이 도왔지.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도왔어요. 네. 정말로 12척의 배가 떠나감으로 해서. 그것도 우연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저쪽에서 의도했겠죠. 거꾸로 반대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 문제 같은 경우도 누구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한 게 아닌데 일종의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그 사고가 됐고, 꼭 나쁘게 작용하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한 후보에 대한 그 동정심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그러면서 실제 정의당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20대 유권자 중에 남성 유권자 중에 경제 정책은 뭐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어느 연령대나 보수층은 있으니까요. 그 층이 애초에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바른정당으로 많이 옮겨간 걸로 자기들은 우리가 또 정의당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자기 지지층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대구에 갔는데 유승민 후보 대구 가지 말고 서울에 오고 빨리 방송에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유승민 후보한테 유승민 후보는 여기 지지층 수도권의 젊은 층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야 좀 했죠. 예. 막판에 가서 유승민 후보도 좀 깨달았나요? 아니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제 일정 담당이었잖아요. 네. 일정을 안 하셨다면서 그전에는. 계속 안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냥 세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처음에는 그냥 건의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세게 얘기했어요. 대학가에 우리 지지층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대학가 순례를 하자.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 그러기도 하고 워낙 후보가 이제 막판에는 바빠지니까 일일이 저랑 싸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뭘 끌려갔어요. 예, 그냥 나중에 후보가 너무 바빠갖고는 뭐 경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여기가 대구 동성로인 줄 알고 대학로 간 거 아니에요? 뭐 일정표 짜가지고 그냥 언론에 막 공개하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후보도 조금 약간의 반자의. 네,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 네. 강남역에 처음 가고 나서 후보도 깨닫지 않았나요? 후보도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구 동성로가 오히려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동성로를 여러 번 갔는데 선거 중에 처음 간 날 왜냐하면 이거 우리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기성정당들 소위 이제 양쪽에 있는 민주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뭐 40-50년 전통도 있지만 그리고 한 번 당원 가입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탈당을 확인하고 탈당계를 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내놓은 입당 원서가 그냥 수십 년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당원 DB가 보면 사망자도 수두룩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누적 당원 수가 뭐 200만. 이민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이민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 사이에 당적을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 탈당 정리가 안 되고 딴 데 가 있고 막 이런 이중 당적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실제 활동하는 당원은 뭐 10분의 1을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기성정당들은 그래도 동원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에 연락처가 있죠. 예. 그 정당에 있었을 때 이제 선거운동은 동원해요. 언제 어디까지 몇 시에 나와라. 뭐 그때 당시는 태극기 들고죠.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여라 하면은 이제 막 사람을 긁어 모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동원도 하고 막 차도 태워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유세장에 적어도 한 300-400명은 늘 서 있어요. 늘.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기 서 있기도 하지만 전국에 똑같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 동원 능력이 저희 당이 뭐 탄생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시작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시고 후보는 마이크 들고 유세를 하고 굉장히 좀 황당한 그리고 나름대로 황량하죠. 네. 유세 자 앞이 황량합니다. 네. 그런 유세를 하다가 그 동성로에 갔을 때 구름같이 막 사람이 몰려들고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자는 바람에 밤 12시까지 거의 물도 못 드시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어필한다는 걸 처음 알았군요.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 아 뭐야. 우리가 열심히 모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구나. 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강남역 앞에서도 강남역 그다음에 대학가들이 그래서 한양대 뭐 고대 뭐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서 후보들이 놀랬죠. 후보가 참. 후보가 뭐 놀랬단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놀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연령대도 좀 높고 사회 경험도 많고 뭐 50대 60대 이렇게만 생각해 오던 게 자유한국당의 패러다임이었고 보수 정치인들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새로운 보수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보수가 정치에 젊은 보수가 있다고는 생각했죠. 젊은데 보수가 없을 리가 없겠어요. 있죠. 물론 연세 드신 보수보다는 좀 숫자는 적어도 있기야 하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많아요. 그런 그 젊은 보수를 뵌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젊은 보수는 대부분 소위 말하면 정치 행위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현실에 무관하게 마음만 그러지 투표하러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젊은 보수들은 전통적인 보수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직접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필하던 포인트하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지지층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때리고 있었다. 제가 몇 달째 얘기했는데 유승민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근데 사실 방송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내가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이게 마치 저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이죠.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결속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굉장히 결속력 있게 잘했다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에서도 그분들이 나와 났더니 분위기 좋아지면서 결속력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죠? 참 세상만사가 살아보니까요. 네. 꼭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신 데 봤는데 저분 대통령 당선된 것 같은데 저 당에서 그런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 그만큼 좋군요. 네, 분위기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소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있는 거죠. 아니, 주 원내대표는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날 연차 내에도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예. K. 그랬는데. L이요? 그런 분이 검색해봐야 되군요. 하니까 이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지도부도 새로 싹 갈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이긴 당도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쵸. 모두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니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데 아니 우리는 진정당인데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 체제라는 건 비상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비상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시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선거에 졌으니까 비상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선거에 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는 전당대회라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바로 열심히 하자. 우리 꼭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자. 막 이게 이제 으쌰으쌰 이러고 왔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딱히 밝은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일본에 바로 가신 거 보니까. 저 흐뭇한 웃음은 뭐죠? 흐뭇한 건 아니고요. 김 대표님은 조금 이제 그 연차 내에 거의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바른정당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른정당답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지도부 뽑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한 달 이상 걸리는 전당대 이런 거 하고 앉아있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추대했죠.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여갖고 특히 이제 소위 당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주주 몇 명이 협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소위 김무성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뭐 이제 당직자 중에 지금 다 사퇴하고 남은 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인데 뭐 그중에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안철수 지지해야 된다는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대주주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때 그런 이제 명분으로 그런 방식을 많이 들고 나오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김무성 개라고 해야 될까요? 김무성 개가 다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해서 김무성 의원님만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만 대주주인 경우도 있죠. 하긴 좀 뭐랄까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일본에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차 내에서의 발언을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틀 동안 한 발언과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보통.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선거 직전에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1년 동안 비상체제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난센스다고 생각하는 그럼 거죠. 김무성 전 대표는 무슨 의도인가요? 많은 경우에 이제 왜 그런 이종구 의원이군요. 왜 그런 의심을 말씀하시는지는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그죠?
하여튼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네. 맞군요. 근데 이제 이 비상대책 및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의 통상적인 의도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신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 룰대로 하면 여론조사 30에 당원 투표 70으로 이제 누구도 누가 당선될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국민들 마음이니까. 네. 국민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는 소위 이제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사람을 찍어서 요 사람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거는 주로 대주주를 입장에서